지금 가장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속보로 중국이 만약에 이 뉴스를 우리가 딱 받았어요. 전 세계가 공포에 박살이 납니다. 지금 가장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덕스러운 말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대표님께 너무 어렵다,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급락장이 나왔다가 다시 좀 올라왔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기준을 먼저 좀 잡고 싶습니다. 대표님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를 때 때리고 급락할 때 사면 됩니다. 네. 아주 이게 그 퐁당퐁당장인데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의 변덕스러움을 맞추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맞춰요? 밤새 안녕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날 4월 7일 날 공포를 사라고, 심지어는 TQQ도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기준은 UVXI가 역사적인 고점 50이 왔기 때문에 50불 뭐 공포를 사겠다 했는데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UVXY라는 게 빅수 지수를 레버리지로 따라가는 ETF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그 종합주가 지수 상단하단 맞추려면 딱 두 개만 보세요. 극단적인 투기 상품. 네.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 UV 공포 주시예요. 요번에 50불 때 무조건 때리라가 TQQ 사라는 시점이고, 애플이든 그 다음에 테슬라든 그 다음 매긴 기술주 사는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0대까지 빠졌죠. 요번에 이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게 20대까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 파워풀이든 뭔가 유예기간 동안에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요번에는 다시 또 40나 45까지 오를 거라고 봅니다. 30 깨는 것보다. 이거는 TQQQ 매매해보니까 느낌이 와요. 요번에 35불 공포 때 40불과 35불에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이런 것들은 50불 넘어가 무조건 때려라. 50불에서 계속 못 가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35불, 40불 오면 요번에 쌍바닥 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나스닥은 16,000 초반에 올 거고, 우리는 또 2,300을 또 구경할 거고,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덜 빠져요. 40을 안 빠져요. 그러면 요것보다 조금 높여서 대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단어가 왔을 때 이 X축, Y축에 이게 대체 상품이거든요. 요거를 왔다 갔다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급등 때 여러분들은 파시려고 그래요. 요새장은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15,000 깰 때 공포를 사자. 근데 17,000과 17,500을 저항으로 봤거든요. 네. 요번에 17,200, 17,000에서 못 갔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하방으로 봐라 한 게 이 엔비디아가 시간 외 급락.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변덕이 또 언제 바뀔 건가? 나는 이 변덕의 원인은 시진핑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화하고 타협 보고 회담하자고 그러는데 시진핑 대통령은 무시하고 자기 그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뭔가 자기의 우호 세력이나 뭐 이렇게 다지기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시진핑이 그런 전략으로 간다는 얘기는 저는 언제까지 그런 전략을 가면, 제가 날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월 5일에서 7일. 7월 5일에서 7일이요? 네. 브릭스 2025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이때가 제일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그때 브릭스 정상회담 때 위에나 선언, 위에나끼리 뭉치자. 작년도에 네. 그 다른 통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번에 관세 정맥을 말해서 그러면 부자리진이 이 브릭스 취재가 이제 블록화돼서 그래, 미국은 미국대로 놔. 그러면 어떤 전략까지 나오냐면 미국하고 모든 외교나 물류 관계를 절단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네. 우리끼리 놀 거다. 그리고 위에나 약세 전략과 위에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달러는 달러 베이스로 하라. 우리는 위에나 베이스로 하라. 그럼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개진다고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또 7월 달에는 미국이 국채 만기가 돌아와요. 이게 또 그때 같이 겹치면 골 때리게 된다고요. 네.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나라가 세계가 쪼개지고 환율 같은 이제는 관세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러다면 미국은 어떤 전략을 나오면 제2의 프라자 합의 같은 걸 선언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공포에 박살이 납니다. 그게 7월이에요. 그러면 4월부터 7월 달까지는 절대 추세 매매 안 돼요. 그냥 퐁당퐁당 매매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엔비디아가 또다시 100불과 90불을 구경시킬지 100불을 지지할지를 오늘부터 날짜 또 하나 정해 드릴게요. 4월 22일 테슬라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데이를 이 해외 헤지펀드나 이 롱숏 전략의 시스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4월 20일에 테슬라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다 애플, 테슬라 다 중국 베이스지 않습니까? 공장이. 이게 또 노이즈가 돼갖고 시장을 다시 또 급락시키나 한번 볼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포에 산 거 이제 다 매도하셨어요. 테슬라만 매도가 안 됐어요. 오히려 테슬라가 상승을 하네요. 280불, 290불, 300불에 매일 내놨는데 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 계속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럴 때 USA하고요. 전 세계 넌 USA의 그 판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딱 하면 4월 7일, 8일에 공포에 급락을 했던 때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일주일 전 대비 전 세계의 변동성이에요. 다 어때요? 녹색이죠. 당연히 다 급등했겠죠. 요게 요게 이제 그 타이완의 TSM 이게 11% 올랐어요. 요게 알리바바 12% 올랐어요. 그 도요타 모터스 9% 올랐어요. 이런 것들 HSB 은행 이거 영국 11% 올랐고요. 이렇게 다 일주일 단위로 다 녹색이에요. 다 올랐죠. D-1개월 한번 보시죠. 다 빨개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1개월이 딱 보시면 요게 17,200과 17,500 수준입니다. 1개월 전. 그리고 3개월 전이 19,000과 9,500 수준이에요. 그 위치도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면 1개월 기준으로는 넌 USA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급락 다. 그 다음에 D-3개월에서는 차이가 나요. 이때는 오히려 중국이 어때 바닥치고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37%나 몰아올리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1900에서 2000 사이는 중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저는 다 비슷비슷해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냥 단타 시소식 매매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위치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도 일주일 전에선 더 녹색 뭐 종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테슬라 14%, 엔비디아 16%, 이거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 17% 이런 반등을 다 챙기셨어야 됩니다. D-1개월이면 오히려 월마트하고 테슬라는 플러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마존이니 애플이니 기술주에는 특히 메타니 이런 것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3개월. 여기서 이제 또 저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35% 박살이 났죠. 네. 근데 3개월 때에 1900에서 1500대도 붕괴했는데 테슬라는 이때 저점 안 깼어요. 요때 급락했던. 그것도 217불, 220불이 그때 요번에 변동 때 저점을 안 깨요. 근데 290불까지만 가고 지금 240, 50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거 차이.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요 동그라미 친 게 뭐죠? BRK 버크셔 해성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 날짜 하나 드릴게요. 5월 3일 우리 연휴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 5월 3일 날이 매년 5월 첫째 토요일이면 버크셔 해어웨이의 옛날에는
간단하게서 워런 버핏하고 찰리 민거가 그 행사로 전 세계 주주들 모아갖고 막 주주총회에서 막 이런 큰 행사를 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혼자 하시죠. 돌아가셔갖고 그게 5월 3일이에요. 근데 요번에 왜 저는 굉장히 그 워런 버핏이 그 주총 이후에 나오는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요번에 이분만큼 전 세계에서 핸들링을 잘하신 분이 없어요. 왕창 현금을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정도 현금을 만드나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하지만 S&P 500에 480개를 그 돈으로 다 살 수 있대요. 그러면 그분이 네. 난 아직도 안 사겠다 하면 불안하다라는 문구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루 전에 5월 1일 날이 애플이 실적 발표예요. 그러니까 4월 22일 날 테슬라, 5월 1일 애플, 네. 엔비디아는 저 멀어요. 5월 28일. 이 날짜 이벤트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4월 22일 날 변곡 하나, 5월 1일과 5월 3일에 변곡 하나. 여기서 널뛰기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스닥은 16,000이나 그 아래에선 산다. 그리고 17,000과 18,000원에선 판다. 이게 저는 언제까지 전개될 거냐면 다음 전쟁의 관세에서 환율 전쟁 완화의 7월 달. 전 세계가 이제 관세 매에 들어와 대비해서 상호 뭐해서 조절하고 이 세계가 완전히 단절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가까이서 어느 날 갑자기 속보로 중국이 나는 미국하고 국교를 단절하겠다. 이 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다 뭉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엔나로. 만약에 이 뉴스를 우리가 딱 받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세상이 완전히 이거는 공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디까지 변동 줄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세계가 이 극단점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끝까지 가겠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오죽하면 시가상위 종목은 그냥 왔다 갔다 파생 갖고 10%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단탄하고 급락할 때나 나눠 사서 비율 매도하고 오히려 우리는 6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정책 테마 준화해서 수익률 게임이나 머니 게임이나 하자라는 논리를 자꾸 피는 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도 안 되고요. 이 가다가 갈림길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미리 대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가 상위 종목들 하시는 분은 종목을 한 개 내지 두 개 갖고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 팬다면 전번 시간에 급락대 16만 원 산 거 제가 19만 원대 오면 다 팔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16만 원 또 살래요. 그래서 어쩌면 2만 원, 3만 원을 5번 매매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단 오면 사고 그때 극단의 공포 아닙니까? 불안하면 사고자 하는 현금의 50%는 현금 나누고 50%만 사세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절하면서 당분간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 7월 달까지 그 UVX하고 TQQ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날짜를 갖고 왔습니다. 22일이 테슬라. 이때 이제 중국 애플 갖고 한번 흔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폭스콘 비중이 그 애플은 중국이 7, 80%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때리잖아요. 우리는 또 반사익을 받을 수 있어요. 애플이 줄어들면 갤럭시, 그 다음에 애플은 또 공장을 이동하는데 미국으로 가는 또 시간이나 이런 거, 그러면 잠시 일본이나 심지어는 이 아이디어도 나오나 봐요. 공장을 분산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나누는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이게 현실화되면 또 얼마나 또 틈새로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애플 관련된 LG노텍이라든지 그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막 칠 겁니다. 그런 어떤 변곡점들을 이용하는 그 시나리오가. 그래서 애플 갖고는 LG 이노텍, PCB. 나는 딱 두 가지만 봐요. LG 이노텍하고 그 다음에 LG전자 아니면 BH. 이거 갖고 애플이 요번에 210불 하신 분 다시 180과 190원 또 살랍니다. 이제 계속 또 다시 때릴 것 같거든요. 지금 시진핑이 전화 안 하잖아요.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게 저는 5월달 그 가까이에서 전인대나 정역까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트럼프는 초조하니까 좀
본인이 나서서 극단적인 뭔가를 또 재수출을 취했거든.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이 조금 느긋하게 좀 시간 벌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제가 직접 나서서 뭐 하겠다라는 소포가 딱 뜨는 거 보고 아이고 또 칼을 또 휘둘러고 나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일 날이 SK하이닉스와 포스코그룹, 삼성 SDI 실적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 보세요. 요번에 3월 달부터 이 220은 지지했습니다. 자, 300불을 돌파해 이게 뭔가 모양을 주는데 여기에서 290 주고 210 주고 270 주고 다시 240이에요. 근데 4월 22일 날 이거 깰지 이걸 돌파할지 모르겠어요. 이때 워딩이 간단히 해서 테슬라 저는 앨런 머스크가 잘리기 빨리 바랍니다. 정부 관료에서 이게 기업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잘리면 이건 호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고 계속 뭔가 그 강요들끼리 뭐 나발하고 싸우든지 그 치열한 권력 다툼하고 에너지를 딴 데 쏟으면 이 테슬라 주주 입장이거나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반 테슬라 아니면 요새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우리가 전에 일본 나왔을 때 노 재팬 그러니까 불매운동 나오잖아요. 이제 미국 불매운동이 극단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이나 소비부터요. 그래서 카나다 분들이 미국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일개월 70%나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유럽 관광객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또 각각 소비나 여행 이런 부분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뢰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만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퐁당퐁당 전략 그래서 기계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는 자 네. 그래서 하단 정해놓고 상단 정해놓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10에서 20% 안에선 때려. 그리고 또 갑자기 그 급락해서 20, 30% 빠지면 사. 요게 우리나라는 2,300과 2,600이 6개월. 미국은 15,500과 17,500이 잘못하면 3개월을 박스로 하루 걸러서 어떤 3일 걸러서 변동성이 춤출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거기에서는 기계 알고리즘에 우리가 전번에 제가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죠. 네. 마음을 닫지 말고 그냥 기계적인 나도 기계다 생각하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대응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합니다. 몇 가지 날짜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날짜에 무언가가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4월 22일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일이고요. 또 5월 1일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 5월 3일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가 형 어떻게 그려지는지 시장에 그러니까 키를 줄 것이다. 그렇죠. 네. 나는 그게 파월풋보다 더 세겠다고 봐요. 오늘 밤 2시에 네. 파월 워런 의장이 버핏의 입의 힘이 더 예. 파월보다. 예, 네. 파월보다 워렌 버핏이 이제 들어왔다. 네. 뭘 들어왔냐 또 중요하죠. 이게 장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네. 기대했는데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건 아직도 아니니까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3일 근데 우리는 또 그때 긴 연휴가 있어요. 맥이 끊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5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애플 갖고 판단해야 돼요. 나는 가장 바라는 게 애플을 왕창 파셨거든.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파월 그 펀드가 팔아서 애플의 포트를 많이 비워놨습니다. 네. 애플 다시 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중국과 노이즈나 이런 것 그러면 이걸 미리 아신 거예요. 애플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거를 이전하는 걸 확정했구나. 저는 트럼프 빅데이터 입보다 그 워렌 버핏의 그 패밀리들의 그 정보력과 에너지 벌써 만약에 이런 애플이 팀쿡이 그런 결정했다면 벌써 저는 워렌 버핏 옹에 넌지시 그 분위기를 알린다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라인들. 그래서 애플 주가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에너지가 나와서 애플에서 읽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70불에서 210불 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월 22일에서 5일 사이에 10불씩 내리시죠. 190, 180, 170. 그래서 그러면 전 이럴 거예요. 190에서 20%, 180에서 20%, 170에서는 다. 근데 180까지만 가고 170 안 가고 190으로 돌리면 요 돌리는 사이에서 다. 이렇게 5월 달까지 애플의 전략을 세울 거고 여기에 따라 연동되는 게 LG 이노텍입니다. 요번에 10만 원까지 투매가 나왔었거든요. 11만 원. 그리고 지금 15만 원까지 찍고 좀 조정. 12만 원, 13만 원 오면 다시 삽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풀베팅이 아니에요. 애플을 보고 하게 되니까 한 50% 담가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저점을 깼다 가느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시장이 또 한번 부러지냐 이런 것들 갖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부장 종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체 반도체 소부장주에서 네. 엔비디아나 이런 거 연결된 디램이나 이런 거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PCB, 카메라 모듈 이런 거 연결된 또 IT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갖다 해서 LG노텍, BHI, 뭐 KH바텍 이런 쪽의 에너지는 애플, 그 다음에 우리 LG노텍. 그 다음에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홈 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 SNS 등 이런 쪽 라인들은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축. 여기도 구분해서 시차를 조절해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올라올 때 애플이 죽으면 이거 LG노텍 이쪽 IT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구분하셔서 다 같은 IT가 소부장이 아니다. 이런 것도 실전에서는 참고하시면서 여기에 연골고리를 읽어내셔야 이번 시장을 좀 잘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항상 이승조 대표께서 파생시장 움직임을 보고 시장의 롱숏 에너지를 체크해 주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주에는 뭐 300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323까지 선물 지수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330까지 가나 보라 그랬죠. 네. 그리고 5포인트씩 325, 320, 315. 근데 어저께 오늘 야간까지 329까지만 갔습니다. 네. 이게 330이라는 게 2,500 이 저항이라는 이거 보세요. 330입니다. 이걸 돌파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 303에서 329.35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322나 320 깨면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그럼 100포인트나 150포인트 부러져요. 이러면 이렇게 부러졌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상정부터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율이 또다시 1,420원에서 1,450원이든 70원이든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기계 알고리즘이 숏을 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런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그럴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반격이 생각보다 크다든지 아니면 오늘 2시 반에 파월 의장 이제 입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파월풋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안 해요. 지금 야간 시장에서는 오늘 조금 그 기대하는 플러스를 시도하는데 나는 파월 의장이 지금 시점에서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할 수 있는 뉘앙스만 재면 이거 또 다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실지 뭐 또 데이터 디펜던스 그 단골 메뉴 해갖고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할지 저는 5월달까지는 들여다 볼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관세 4월 2일 우리도 4월 2일날 수많은 계획과 전략이 있었잖아요. 막상 두들겨 맞고 보니까 어때요? 그러기 상태거든요. 네. 그때가 17,000 4월 2일이 700입니다. 여기서 13,000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17,200까지 갔다가 지금 또다시 뭔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파월장이라도 조금 정치적 색깔에 뭔가 분위기를 딱 띄워주면 괜찮을 텐데 이분이 내년에 그만두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관세 이후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달 정도는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 오늘 밤에 2시에 파월풋
저는 기대 안 할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또 중요하게 보냐면 오늘 밤에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 오늘 저는 하락합니다. 쇼 치십시오라고 노래 불렀는데 이유는 이거 엔비디아 또다시 규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서 7%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110과 115에 판 엔비디아가 90불, 95불에 매일 깔아놓겠습니다. 20불씩.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볼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빠지나 요게 이제 파란 색깔로 95불, 90불인데 요게 좀 움직였네요. 그래서 110, 115 저항, 90, 95불 지지. 요 안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20개 중에 5개만 봅니다. 그럼 옆에 이 수치를 잘 보세요.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이상에서는 이게 23%나 차지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삼성전자 하나의 위력이 SK하이닉스부터 밑에 8개 종목하에 23% 되려면 이 밑에 SK하이닉스부터 플러스해서 8개 종목 합친 거와 똑같았는데 네. 삼성전자 에너지가 18% 줄어들면서 요 합치면 옛날하고 에너지가 작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무지 올랐습니다. 7%. 그리고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를 안 사요.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예? 요번에 58,000원이 고점이에요. 저는 삼성전자 요번에 59,000원, 6만원, 62,000원에 한 거 55,000원과 53,000원에는 삼성전자만 하시는 분은 사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58,000원, 59,000원, 6만원에 20%씩 내놓습니다. 삼성전자는 3,000원과 5,000원 지폭에서 왔다 갔다만 나는 6개월 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2만 원이나 3만 원 로직이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장이 2,300 깨더라도 5만 전자 지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6만 전자를 돌파하려면 뭔가 새로운 엔비디아가 아니면 테슬라 같이 가는 전차군대 같이 그런 끌개작이 나오고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보세요. 제가 이런 박스를 게 이날이 나스닥 12% 급등한 날입니다. 팔았어요. 그리고 요날 이틀 잠깐 사주는 거니까 좀 연속적으로 나와라. 다시 팔아요. 그러면서 제가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요 공매도 재개부터 삼성전자만 2조 5천억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한 종목만 2조 5천. 이게 파란색 일변도예요. 또 SK하이닉스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보세요. 이게 이제 요새 대체거래소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밑에서 하한가 쳤다가 급등하는 종목 생기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장대 양봉 주고 급락을 시켜버려요. 이게 본장 시작하기 전에 이게 오늘 일종 흐름인가요, 대표님? 이게 분봉 차트인데 네네. 이날 그때 이제 급등한 날 오히려 호재 나올 때 이 짓을 한 거예요. 시간 그 본장 시작되기 전에 SK하이닉스 오늘 급등할 거야 하면서 호가를 막 20만 만들어 놓고 본장 시작은 18만 9천에 시작하고 때리는 이 짓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SK하이닉스는 저 16만 5천 원 그리고 요 16만 원대에서는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더 때려요. 2조 5천억을 때려요. 그러면 우리 1, 2등을 때립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5조. 5조예요. 네. 근데 같은 기간에 외국인이 몇 조 때린지 아십니까? 9조가 좀 넘었나요? 예, 대표님? 10조. 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세요. 현물에서 10조를 때려요. 이 빨간 색깔로 1조라도 빨간 색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은 4조 3천억 때려요. 이게 금융투자가 도와주는데 얘네들 4천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 때린 겁니다. 밑에 보세요. ETF로 보세요. 요게 이제 단위가 억이니까 4조 7천억을 때립니다. 그러면 10조 때리고 4조 때리는데 용 빼는 재주 있어요? 목과 위가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이라는 거를 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외국인은 약간 중국계예요. 영국, 싱가포르, 홍콩. 그래서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다면 이런 현상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네들은 그네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딱 미국 시장 딱 동향 보고 아침에 새벽 딱 봐서 홍콩, 싱가포르 이런 영국 애들이 끼리끼리 놀면서 여기에 또 패밀리도 있거든요. 때려 사 롱숏만 하고 있다고요. 기계 알고리즘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중국계 호흡이 많아요. 중국계 의사결정에 펀드 호흡이 많고 네. 사모펀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 삽니다. 이게 빨간색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상단 안 봅니다. 대표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된 3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오늘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10조 정도를 팔았고, 그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지수 자체가 갇혀 있다는 말씀을 지금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조금 늘어나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뭐 조선방산 이쪽으로 기회를 좀 잡아보는 투자 전략도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저는 하나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현대로템도 노상 7만 원, 11만 원 같아요. 그러면 급락할 때 사시면 한 10에서 20% 먹는다고요. 그런데 보면 위에서 대롱대롱 걸려놓지 오히려 방산주에 잡주하시라고. 오히려 휴니드라든지 뭐 빅텍이라든지 저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보다 수익률 5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핸들링용으로 네. 관리만 들어가고 안 빠졌어. 지금 안 빠졌어의 종목이지 이게 뭐 추세를 다시 끌고 가서 새로운 주도주, 저는 심지어는 HD 일렉트로니까 LX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는 알래스카 가스에서 그 저가에 잡주인 동양철강이 따블 났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상수소철의 누보텍이 너무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 하이스틸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상한가 시간에 치고 오늘 무조건 때리라고 했어요. 대동스틸 같이. 이런 그런 종목들이 30에서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오션 대비 하나 스틸 보면 이게 비교가 돼요? 근데 나한테 수익률은 이런 중소형주 중에 빌려다가 때릴 수 없는, 그러나 테마 스토리텔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 주는 장이지, 대표되는성 종목은 이 기계공단의 롱숏에 언제 얘가 빌려다가 때리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 하냐면 갑자기 외국인이 매도를 왕창 때려서 하루에 10에서 20% 빠질 때, 네. 그럴 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또 기계군단에 의해서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런 감각으로 해드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40만 원대는 하지 마, 23, 4만 원 해. 이런 것들이 큰 그림에서의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 5, 6은 이제 알래스카, 원전, 로봇, 그 다음에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을 끊기 위해서 원전 SMR 시나리오를 싱크탱크들이 받아들여갖고 뭐 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전,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건설, 철도 건설. 이 지금 상식으로는 철도 건설이 갈 수가 있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대선 스토리텔링 보거든요. 뭐 지하를 한다든지 요새 동양철관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한번 보시죠, 그냥. 제가 대표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으로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고 매매 위치가 좋은 종목들을 골라야 투자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건데, 투자 성공할 확률이 높은 종목은 어떤 쪽을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종목들을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알래스카 거기서는 편하게 규모를 크게 하실 때는 가스공사만 하시면 됩니다. 화성밸브하고. 네. 그러면 가스공사는 저는 요번에 대한고래 그 계엄 때 3만 원 깼을 때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5만 원을 1년 동안의 저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 원씩 끊어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래서 박스 전략으로 갑니다. 요번에 4만 원만 넘어가면 때릴 겁니다. 그리고 4만 원에서 3만 5천 원 지지하면 1, 2, 3로 5만 원 가려면 진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MOU가 아닌 계약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불러다가 이게 이제 저는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조만간에 우리나라한테 뭔가 그 투자를 유도해 갖고 그 셰일 가스를 사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 본보기 케이스 스타디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이용할 때 엘래스카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이 엘래스카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린란드 히토류하고 연결돼 있고 자원개발하고 이게 다 보이장 연결되고 이게 지금 중국이 이제 히토류로 때리거든요. 네. 이거에 반대가 트럼프의 전략이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국민들도 지금 위기 느끼고 막 그냥 반대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오잖아. 그래서 지금 5개 기업으로 5개 나라 압축하면서 빨리 속도 내는 것도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그 SMR이 선택된 것 같고요, 완전히. 그 다음에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 이거는 심지어는 저는 군사적인 부분도 나올 거로 봅니다. 안 되면 군사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심지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치듯이. 그러면 덴마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것밖에 없어요. 덴마크나 유럽 펀드가 미국 주식 다 팔고 안 한다. 이것도 작용반작 아닙니까? 지금 국가적인 그 유럽계 국펀드는 그 미국 국채 팔기,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포트 지우기. 지금 이게 또 미국 시장을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 펀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국펀드나 뭐 이런 것도 대단하거든요.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쪽에 사회보장되는 그 펀드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 그 불매운동 하기 시작하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싸울 때 그 틈새 물줄기로 물길이 나오는 거. 그게 SMR, 그 다음에 자원개발, 히토류 이런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는 한국가스공사하고 화성밸브. 화성밸브는 12,000원만 가면 1차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음 목표가 12,000원, 15,000원, 2만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량철관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그래프는 위험합니다. 지금 122격에서 더블이 났거든요. 네. 저는 이 122격에서 100% 이상의 이게 이제 카지노 각도로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다고 보니까 이거는 최근에 동신건설이나 코나아이 같이 이런 것들은 옆에도 안 가고 얘가 상대적으로 못 간 거 찾아다는 그거는 또 하나 제가 하이스틸도 저는 122격이 커서 5,000원과 7,000원 사이는 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쪽 섹터에는 오히려 넥스틸이 11,000원, 12,000원만 무조건 삽니다. 17,000원만 팔고요. 이런 로직을 이용하시든지 이번에 한국 주철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막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건 왜 선택했을까요? 한국 주철관은. 이것도 대선입니다. 요새 그 의외로 싱크홀이 자주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 가까이에서 지하에 파묻혀 있는 수도관 가스관이 30년, 40년 노후화됐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이게 기반을 잡지 못해서 퉁퉁 부러지거나 빠져서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그 트리거를 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교체하면 옛날에는 그 알래스카 없을 때는 동양철관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누보텍 요거 3가지만 딱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양철관, 누보텍은 먼저 갔고 그러면 이제 주철관 이것도 강관이니까 또 스틸 요런 것들을 트레이딩하는 게 어떻겠나. 이것도 6월 달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집중되면서 나는 오늘 올라간 거는 이제 원격 진로를 또 민주당에서 뭐 또 그러면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할 건가. 저는 또 건설이나 시멘트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하와. 그러니까 거기서는 특수건설 동아지질 시멘트 주식. 이거가 저는 또 한 50에서 100짜리가 여기서도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또 왜 드냐면 지하화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때는 시멘트가 무지 들어갑니다. 네. 이제 아파트는 짓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때 뭐 영동대교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뭐 스토리텔링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의 상수도 교체, 지하화 뭐 이런 것들에 연결된 것들인데 보면 3년이나 4년 동안 흘러내렸거나 안 가요. 그런 종목도 다 빈집털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슈팅 나오는. 그러니까 빈집털이 되고 외로운 것들을 사면 이제 이게 슈팅, 이게 근데 반드시 끌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끌개가 있다. 이런 것들 찾아다니는 게 대선을 어떻게. 앞두고 정부 정책 테마주 측면에서 지금 종목들, 작은 종목들을 언급을 하시는 거고, 또 크게는 그 알래스카 자원개발 관련주로 좀 우량주 쪽으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은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야, 네. 그것도 그것도 30% 나오면 때릴래요. 네. 그냥 3개월, 5개월은 아까 7월 달까지는 이 싸움에 전에 한번 그 전 세계의 그 주주를 이렇게 흔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이렇게 출렁하면서 하나는 깊게 닿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게 다음엔 깊게 떨어지고 이게 파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저는 그 브릭스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그때쯤 되면 부채를 잘 이월했는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서 이 부채를 갖다 해서 싸게 한다든지 아니면 갖다 해서 다른 나라들이 받아주게끔 하는 다른 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뜻대로가 됐다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환율 갖다 해서 제2의 제3 프라자 합의 같은 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만기가 몰려 있는, 그리고 또 브릭스 회담이 있는 7월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 시장을 출렁일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 세계가 공황 수준까지 가는 트리거라면 전 7월 달이 전 세계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나올 거라 봅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미국이 전쟁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중동을 건드릴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세상은 거의 3년이나 5년 동안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각자 도생해서 살아야 되고 틈새를 잘 노려야 되고 이런 세상이 갈 것 같거든요. 언제든지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현금 유동성을 좀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단타 트레이딩으로 현금 20에 8, 90 갖고 단타만 돌릴 생각이고, 그래서 항상 그 보유 전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탈 때는 거의 100%까지 팔아버려요.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등 때 남겨두지 않고 뭐 팔자는 논리도 어느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3개월 동안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해서는 안전판이라고 봐요. 3개월 동안은.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가 쪼가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몰아서 그때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스토리텔링이 더 낫다는 얘기고, 그리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현금 비율과 주식 비율은 각자 정하십시오. 나는 좀 작아진다 그러면 20, 30% 현금에 7, 80 비율이 주식인데 종목을 줄이라는 얘기죠, 자꾸. 그리고 급등한 거 하지 말고 다음 타자를 노리는 게임, 그런 전략으로 종목 선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올려놓고 쭉 120원까지 뭐 LS 에코에너지, 포스코 홀딩스 간단히 해서 이런 종목 하나, 이지, 시멘트 같이. 전 이제 힛도리에서는 이지 권해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힛도리의 노바텍이라든지 유니언은 매도 위치 왔어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지금 힛도류 이 부분이 저는 다음이 이제 그린란드 공격 같거든요. 이거 좀 저는 이때 혼자 할 건지 러시아하고 공동으로 할 건지 이걸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세계적인 변동성을 하나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트럼프의 큰 그림은 같아서 그린란드,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 세 가지를 다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블록화해서 물류를 다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륙에서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했을 때 이 싱크탱크들이, 중국의 싱크탱크들이 그 집권 트럼프 일기 때 하도 당하셔갖고 스터디를 엄청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요렇게 공격할 때는 요런 그 대응 전략, 요렇게 공격할 때는 대응 전략, 이렇게 싸우다가 막상 대응을 다 썼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국교
절단하고 전적 시스템으로. 그때는 대만 공격할 거라고.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2025년도는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길로 갈지는 지금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또 전화 한 통화에 또 만나기로 했다는 순간에 또 나스닥 10% 오르듯이 또 그렇게 튕칠 수도 있는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는 늦어요. 그냥 일정 자금은 현금 만들어 놓고 요거 갖고 또 종목을 압축해서 또 그것도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급락 때 사서 20, 30%만 나와도 땡큐하고 파는 이런 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이 저는 7월 달까지다. 저는 이렇게 먼저 기획을 정해놓고. 안전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금이 하나 있죠. 금이 하나 있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위에나 그 시스템으로 되면요. 금을 한 번에 박살내는 전략을 또 만들어요. 금을 저걸로 전에 한번 스테이블 모모로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금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보다 매매 각자 도생의 매매 트레이딩 스킬이나 키워라라는 정도.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을 잘 못할 때는 그냥 7월 달까지 주시장 떠나갖고 현금 들고 그냥 은행에다 이자 놓고 그리고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망한다 하고 난리 났을 때 잠깐 들어와서 다타치는 그런 정도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하나 있는데 네. 저는 꼭 이렇게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저는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극단은 가서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공포지수 UVXY 그래갖고 TQ 그거 갖고 왔다 갔다 해 진폭을 그리고 매일 옵션의 그 변동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 갖고 그냥 측정할 뿐입니다. 항상 팔로우 더 머니의 이 팔로우 더 맨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장의 세력 가치의 흐름을 읽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그 차 헬스케어 상장 때까지 차 병원 그룹의 그 오징어 세력들의 연골고리를 파악해서 매매하시는 전략을 네. 저는 이 그림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이 그림 뭐죠? 늑대가 나는 앞으로 채식주의가 되겠습니다라고 양들을 환호하게.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고 짓고 나면 양들을 잡아먹는. 전 세계 빅맨들이 이 짓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좀 작게 보면 우리나라에 갖다 얘기해서 뭐 사모펀드나 창업투자자 뭐 이렇게 든 돈도 머니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일반 투자자를 뒤통수 때린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예를 보세요. 제가 이것도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나라면 이 바닥 세력들이 분명히 이용할 거다라고 2024년도 5월 달에 그 7월 달에 프랑스 올림픽 때 그레블 텍스프리가 프랑스 영업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이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타짜가 있다면 이거 설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한번 이때 보여드렸을 겁니다. 요때예요. 요때 이렇게 급락하게 6,000원짜리가 3,000원을 막 급락해요. 나라면 2,500원에 3,000원에 삽니다. 영업정지 되면 언제가 풀리겠죠. 이런 단순한 마인드로요. 근데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설계했냐면 제3자 유중을 해버린 거야. 제3자. 그래서 오징어 자기네들이 이해 집단한테 싸게 준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까지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싸게 희석까지. 그리고 전화사채를 3,000원짜리 무주 발행한 거예요.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들은 이렇게 할 때 다 털렸겠죠. 이게 이제 문양근, 핑거스토리, 이해제. 근데 1년간 보유예수 딱 걸렸어요. 9월 달에 풀려요. 나는 그때 급등시켜놓고 팔아먹을 것 같아요. 이게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가 글로벌 텍스 프리가 지금 가격보다 급등하려면 어떤 논리가 나와야 돼요? 한한령 해제해서 단체 관광객이 우리 들어온다. 중국이 대판 싸움보다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이나 동남아를 뭔가 다독다독거리는 뭔가 제수설 미국을 때리는 대신 베트남을 우리나라를 뭔가 등 따돌면서 떡 하나 줄게 요럴 때 단체 강화가 오세요. 그러면 텍스프리는 무조건 매출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럴 때 땡겨갖고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은 이제부터 5,000원 대도 잡고 5,000원과 9,000원 사이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얘네들 평균 단가가 3,000원입니다. 평균 단가가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부터는 따블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서 차바이오텍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희석할 때는 일반들이 다 털려요. 이럴 때 사셔서 이렇게 카지노 각도 나오고 지금 120선 난리 나고 막 할 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기는 다 세력들의 오징어의 탐욕들이 있어갖고 우리 꼬셔갖고 팔아먹는 거니까. 네. 단적인 단계로 이 코나아이를 4만 원대 외환 4만 5천 원대 이거 보면 내부자가 옛날 공시제도로 해서 7월 24일 날 50억 이상 팔면 보고 해야 됐거든요. 요걸 45억 팔면서 팔아먹은 거 보세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코나아이 대표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관련하고 지방 앞에 가면 코나아이 노상 나오고 건설주는 동신건설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 13,000원짜리를 49,000원 만들었다고요. 그럼 대주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회 다시 안 온다고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그냥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은 저는 2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봅니다. 2만 원이나 그거 깨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그리고 루닛도 제가 2만 원짜리 들고 있는 애들이 8만 원대 계속 팔고 있다라고 눈이 노래 불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징어 세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면 보면 대주주가 있는 돈이 그 수량이 내 거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급하거나 나쁠 때 담보 잡아서 내 거 이면 계약으로 갖다 해서 상장 비상장 때부터 작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상장되면 내가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주식으로 담보 잡아갖고 사첩전화 이런 걸 하는 애들 집단이 있어요. 전화사채만 하는 집단이 있고 그래갖고 그걸 받아간 게 2만 원이에요. 루닛. 네. 그리고 나서 상장시켜놓고 저는 그때 팔아먹습니다 해갖고 예고해드린 거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됩니까? 동원 요번에 그 동원그룹 지배구조에서 동원 F&B를 상장 폐지시켜가고 합병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에서 지금 둘 다 올라가죠. 이것도 오징어 설계로 보면 둘 다 때리십시오. 그리고 개념은 여기도 2차 전지 들어가서 뭔가 좀 사단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원 시스템 지금 오히려 이거 후계 구도나 이런 건 다 끝났습니다. 장남과 이렇게 해서 한국투자증권하고 동원 산업 이게 지배구조는 끝나갔고 이 지배구조 합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 김재철 명호회장께서 이번에 인더스트리 데이 때 직접 나셔갖고 참치캔을 배터리캔 해갖고 뭔가 배터리에다가 마지막에서 집중했는데 요새 배터리 사업이 다 어때요? 다 난리치고 박살나잖아요. 그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하는 뭔가 M&A 하려고 하는 자금 확보를 여기서 시드머니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냄새가 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오늘 차 바이오텍의 오징어 세력들의 결론을 한번 보면 차 바이오텍이 상장하기까지 아니요. 차 바이오텍 상장 차병원 차 헬스케어. 헬스케어. 예. 차 헬스케어가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해서 카타르, 호주, 미국 간단해서 고급 병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런 종목을 연결 대구백화점. 뚱따지 같이 대구백화점이 뭔데? 이 대구백화점을 간단해서 고급 건대같이 휴양 그 돌봄, 노양, 호텔식 경영을 해서 이 대구의 큰 부자들 간단하게 해서 뭐 상공부터 육공까지 뭔가 이쪽에 돈 있는 분들이 투자해서 대구백화점을 내 노후를 보장해 갖고 만드는 근사한 호텔식 병원 만들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 바닥을 아시는 분은 옛날 2분의 여기에 주주 구성을 쫙 보십시오. 그러면 이 주주 구성들이 지금 제가 자산운용사나 이런 사모펀드에서는 인맥으로서는 가장 막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차병원, 차바이오텍인데 1200 기원사채를 투자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계열사에는 CM제약. 오늘 CM제약이 오늘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죠. 네. 이런- FDA 승인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머니게임 나오나 보시죠. 네.
이런 것들이 정치 인맥까지 스트릿 상한가 머니게임 나오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 바이오텍은 6월 신주가 나와야 상장할 것 같고 주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뺑뺑이 돌리는데 벌써 CM제약은 이제로 올라갔습니다. 이 상한가가 대두 잡고 얼마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시죠. 이게 그 하나의 머니게임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대충 3,000원과 3,500에 끝난 지 5,000원과 6,000원 같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뭐 3배, 5배짜리 만들지 이거는 한번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 이게 준비를 어마무시하게 한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3년간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쪽에 움직임들 보면. 그 다음에 대구백화점은 이미 바닥에서 더블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7,000원, 12,000원에서 박스. 그리고 이거는 건설이 진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인수 확정에 사인도 안 했거든요. 그 과정을 갖고 보시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다 죽여요. 결론은 다 죽여놔야 돼요. 그리고 싸게 지네들끼리 샀고 그래서 이것도 2만 원 목표로 핸들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메인은 차 바이오텍입니다. 얘는 아직도 죽여놔요. 안 보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정이 신주 상장이 6월 25일이거든요. 네. 요 기점 전에서 신주 나온 다음에 머니게임 하나. 그리고 차 헬스케어 IPO 일정이 잡히면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차 바이오텍은 저는 제2의 현대 로템까지 봅니다. 그냥 제 생각에 지금 말하면 저 허황된다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차 바이오텍은 10만 원 봅니다. 제가 이때 또 2만 원부터 8천 원까지 이 종목 10만 원 간다고 노래 부르는 욕을 무지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간 구도는 저는 정의성 회장님의 거버넌스 때문에 이걸 올려갖고 남들은 다 현대차 이 핵심 보는데 정의성 회장님은 우리가 다 쳐다보지 않는 거에서 지배 가치를 높여서 마치 하나그룹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갖고 담보가치 높여서 다른 거 M&A가 있듯이 그게 현대로템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현대로템은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차병원 그룹에서는 저는 차바이오텍인데 이제 2차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어요. 돈을 쓸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는데 이분들의 가장 관심이 노후에 건강이죠. 건강 젊음이에요. 늙어갖고 병원에 누워갖고 돈 있으면 뭐예요? 자식들한테 다 뺏기지. 그럼 내가 쓸 수 있게끔 건강하게 하려면 나한테 10년을 에너지를 주겠다. 라면 얼마 쓰시겠습니까? 어떤 돈 있는 사람은 10억, 100억도 안 아까운 재산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재생의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트렌드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재생의학 트렌드가 한번 2차 전지 트렌드 같이 큰 그림이 한번 나온 게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의학 트렌드가 분명히 이 시장을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이 주도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걸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차병원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플랫폼에 돼갖고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이런 것들은 지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네. 네. 사모펀드의 머니게임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차병원 네. 그룹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신 겁니다.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 많아서 저희가 시간을 좀 할애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더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